남해 용궁 화려한 궁궐에서 용왕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새로 지은 궁궐을 축하하며 신하들과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며칠 후 용왕은 갑자기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프다. 이 몸이 왜 이리 아픈가. 갖은 약을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용왕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때 3명의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의 도사가 용왕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왕님의 병은 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약은 소용없습니다. 용왕이 애타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병을 고칠 방법은 없단 말이오? 도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지의 토끼간을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용왕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토끼간이라. 그것을 어서 구해오너라. 용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누가 육지에 가서 토끼를 데려올 수 있겠는가?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육지로 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자라 별주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신이 가겠나이다. 문어 정승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하찮은 것이 무슨 재주로 토끼를 잡아온단 말이냐? 별주부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신의 재주가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충성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용왕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훌륭하다. 내 충성을 잊지 않겠노라. 꼭 성공하여 돌아오거라. 별주부는 파도를 헤치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도 낯선 육지를 헤매는 것도 모두 용왕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드디어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는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별주부는 토끼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토끼날이 처음 뵙습니다. 소생은 용궁에서 온 별주부라 합니다. 토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용궁에서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별주부는 달콤한 말로 토끼를 꼬드겼습니다. 용왕님께서 토끼나리의 명성을 듣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용궁 잔치에 귀빈으로 모시고 싶다 하셨습니다. 용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진주와 산호로 꾸민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높은 벼슬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토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저 같은 토끼에게 그런 영광이. 토끼는 별주부의 등에 올라탔고 둘은 용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하던 토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별주부 날이 용궁이 참 멀군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곧 도착합니다. 용궁에 도착하자 토끼는 화려한 궁전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신하들이 토끼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용왕이 토끼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나. 자, 어서 저 토끼의 간을 꺼내어라. 토끼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제 간을요? 별주부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토끼나리.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면 토끼간이 필요하오. 토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대로 죽는단 말인가?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토끼는 급히 생각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제 간 말씀이십니까? 용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토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왕님, 죄송하지만 제 간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뭐? 간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토끼가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토끼는 간을 몸속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간이 귀한 것이라 평소에는 바위 틈에 숨겨두고 다닙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어 쓰지요. 만약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가져왔을 텐데.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런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용왕은 당장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토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서 육지로 돌아가 간을 가져오거라. 별주부, 내가 다시 데려다 주어라. 별주부는 미심쩍었지만 용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재빨리 별주부의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별주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토끼나리, 어서 간을 가져오시죠.
토끼는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하하. 별주분할이 세상에 간을 몸밖에 두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간은 당연히 내 몸속에 있소. 별주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를 속인 것이냐? 토끼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속여 용궁에 데려갔잖소. 서로 속고 속인 것이니 원망 말고 돌아가시오. 나는 이제 살았소. 그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주부는 빈손으로 용궁에 돌아왔습니다. 용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왕님, 소신이 어리석어 토끼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목숨으로라도 죄를 갚겠나이다. 용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대의 충성은 알겠으나 이제 어찌한단 말이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후 용왕의 병이 저절로 나았습니다. 어떤 이본에서는 산신령이 영약을 보내주었다고도 합니다. 용왕은 별주부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큰 상을 내렸습니다. 내 충성을 기리노라. 비록 실패했지만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애쓴 내 마음을 잊지 않겠노라. 첫째, 위기 상황에서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 토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침착하게 생각하여 목숨을 구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 경계심. 토끼는 별주부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충성심과 책임감의 가치. 별주부는 비록 실패했지만 용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넷째, 힘의 논리와 권력에 대한 풍자. 용궁의 용왕과 신하들은 힘없는 토끼의 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의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로 속고 속이는 인간 세상의 모습. 별주부도 토끼를 속였고 토끼도 별주부를 속였습니다. 의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우화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계층과 서민,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동물에 빗대어 날카롭게 풍자한 작품입니다. 억압받는 약자도 지혜와 용기로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